이상하게 머리 깎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 학통부터 볼까? 네. 미적분은 없어. 어? 미적분 없고 합통만 시리즈. 지금 아, 미적분은 없다고? 그렇지. 음, 몇 번? 54번 14, 왜 54? 54. 배수 판별법 설명을 한 번 해주잖아. 네. 그럼 사회 배수 판별법이 뭐야? 박자를 숫자 저희도 씁니다. 어때? 각자리 숫자의 합? 네. 3의 배수고, 3의 배수, 9의 배수. 음, 한 번 듣고 많으니까 까먹는 거야. 외워야 돼. 자, 다시. 어떻게 하는 거라고? 2하고 5를 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10의 자리 이상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그러면 뭐만 되면 돼? 1의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끝자리. 1의 자리라고 합시다. 1의 자리가 2 또는 5의 배수. 그럼 두 번째, 4하고 25를 곱하면 얼마야? 100의 자리 이상은 4의 배수면서 25의 배수. 그치? 그러면 뭐만? 100의 자리 이상이 4의 배수, 25의 배수니까 끝에 두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렇지?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 두 자리가 4 또는 25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이면서 25의 배수. 그렇지? 세 번째, 8하고 125를 곱하면 얼마야? 1000. 그러니까 1000의 자리 이상은 8의 배수이면서 125의 배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뭐죠? 끝에 세 자리. 끝에 세 자리가 8 또는 125의 배수이면 나머지는 전체 8 또는 125의 배수. 어떠시 이해가? 자, 네 번째,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각자리 숫자의 합. 각자리 숫자의 합이 3 또는 9의 배수이면 전체가 3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럼 6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2의 배수도 만족하고 3의 배수도 만족.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6의 배수. 이해돼? 12의 배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3, 4, 10. 3의 배수도 만족하고 4의 배수도 만족하면 여기 있는 걸로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만족하면 12의 배수. 그렇게 따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어. 써서 또 외워. 또 까먹으니.
선생님 논리 이해가죠? 2하고 5를 곱하면 10. 10의 자리 이상은 2 또는 5의 배수. 4하고 25 곱하면 100. 100의 자리 이상은 4 또는 25의 배수. 8 곱하기 125는 1000. 1000의 자리 이상은 8 또는 125의 배수. 그럼 나머지만 배수를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 사회배수 구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대. 그치? 항상 중요한 거는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일단 순열이죠. 자릿수 문제는 전부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순열이야. 그리고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으니까 중복 순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배수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값을 물어볼 때는 사회배수를 미리 갖다 놓는 거야. 사회배수가 될 수 있는 거를 미리 뽑아놔. 끝에 두 자리가 사회배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뭐뭐 있지? 00. 사회배수죠? 그 다음에 또 0, 4. 항상 순서대로 해줘. 그래야 빠뜨리잖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반드시 빠뜨려. 순서대로 해줘야지. 맨 앞에가 0이 올 때,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야 안 빠뜨려. 괜찮지? 그럼 이제 0은 끝났죠?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1, 2. 그리고 또 있어? 없죠?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거. 2, 0, 20. 맞잖아. 그쵸? 또 2, 4. 2로 시작하는 거 끝났죠? 3으로 시작하는 거. 3, 2. 또, 그리고 없죠? 또 4로 시작하는 거? 4요. 또 4, 4. 그치? 4, 4. 이렇게 있겠네. 그럼 이제 끝에 두 자리는 다 세웠어. 앞에 있는 두 자리만 만족하면 되죠? 자, 지금 올 수 있는 숫자가 뭐야? 0, 1, 2, 3, 4야? 0, 1, 2, 3, 4니까 0, 1, 2, 3, 4.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네 가지죠? 0은 못 오잖아. 그냥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가지지? 나머지 다 똑같지 않겠나? 중복이니까. 앞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뒤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 전부 2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 곱하기 8이죠? 160가지겠니? 54번? 이해돼? 이왕 했으니까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해주면, 연속된 수의 곱도 배수 관계를 만족하니까 연속된 수도 한번 더 봅시다. 자, 연속된 두 자리의 수. 연속된 두 자리 수에는 반드시 짝수가 하나 포함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2의 배수. 연속된 두 자리 수는 짝수하고 홀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있을 거 아니야. 짝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2의 배수. 그렇죠? 그럼 연속된 세 자리의 수. 연속된 세 자리 수 중에는, 연속된 세 자리 수 중에는 반드시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있어.
연속된 세 자릿수 중에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렇게 돼. 그치? 연속된 세 개 중에는 하나는 나누어 떨어지고 하나는 나머지가 1이고 하나는 나머지가 2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반드시 있지. 연속된 세 자리니까 연속된 두 자리도 만족하니까 2의 배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연속된 세 자릿수는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의 배수? 반드시 6의 배수가 된다. 이런. 연속된 세수구나? 1, 2, 3을 곱하면 6이니까 항상 6의 배수이겠다. 이렇게. 그럼 연속된 네 자리의 수는 마찬가지로 연속된 네 자리는 짝수가 하나 있을 거고 위에 그 연속된 세 개가 있으니까 6의 배수일 거고 그 다음에 연속된 네 자리가 있으니까 뭐도 성립해? 연속된 네 자리니까 4의 배수도 있겠지. 연속된 네 개 중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머지가 3인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반드시 4의 배수가 포함. 그렇죠? 그래서 그냥 1부터 3, 4까지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의 배수? 24의 배수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해되지?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도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연속된 다섯 자리는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 했으니까 연속된 다섯 자리? 120에 120의 배수. 그렇죠? 1, 2, 3, 4, 5 곱한 거와 같으니까 뭐의 배수? 120의 배수와 같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이해돼? 네. 또. 66번. x가 1, 2, 3, 4야. 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1, 2, 3, 4야. y는 0, 1, 2야. y는 0, 1, 2. 자, 로의 함수 중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치역이 1, 2인 거. 그렇죠? 치역이 1, 2인 거. 0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치역이 1, 2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역을 두 조로 짜. 두 조. 정역을 두 조로 짜서 하나는 1에 하나는 2에 대응시켜. 그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를 두 조로 짜서 1, 2에 대응시키지.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0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지금 0이 빠진 거니까 0인 것만, 그럼 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0으로 가는 것만 빼면 안 되지? 그럼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는 건 안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1, 2, 3, 4를 두 조로 짜서 2라고 2에 대응시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1, 2, 3, 4 정역이 4개잖아. 그렇지? 4개를 두 조로 짜는 거야. 어떻게 할까? 4개를 두 조로 짜.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세 개. 또는 두 개, 두 개. 이렇게 짤 수 있지 않니? 4개니까 한 개, 세 개. 이렇게 두 조로 짜든가 두 개, 두 개. 이렇게 두 조로 짜. 괜찮아? 그럼 이제 한 개, 세 개, 두 조로 짜려면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세 개 남았으니까 세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음. 그러니까 두 조로 짜는 경우가 이렇게 돼. 한 개, 세 개, 이렇게 두 조로 짜는 경우가 이렇게 돼. 이거를 2라고 2에 대응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2회. 두 조를 1, 2에 대응시키면 되죠. 논리 이해돼? 이거를 두 조로 짜서 요거 두 개에 대응시키니까 일렬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조를 1, 2에 대응시키니까 2.
자, 이번에는 두 개 짜는 거야. 두 개. 두 조로. 두 개 짜는 거니까 어떻게 돼?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게 개수가 똑같잖아? 이 두 조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이 두 조가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입획분의 1을 해줘야 돼. 두 개가 개수가 같으면 입획분의 1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두 조로 짠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에 대응시켜야지.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라고 그래. 언제 배운 거야? 고1 때 배운 거야. 고1 때 경우에서 했잖아. 그럴 때 분할과 분배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짜기가 뭐냐면 이게 분할이야, 분할. 분할하는 거고. 이게 뭐야? 분배야. 두 조의 분배를 시켜주는 거야. 이것도 입해. 이게 뭐야? 분배야.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분할이에요, 분할. 두 조로 분할을 해서 두 개의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4C5는 4지. 2팩은 2니까 8이죠. 이거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이지. 이거는 2팩, 2팩 하면 6이겠지, 이거? 그래서 몇 가지? 14가지? 답은 14가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치역이 뭐다, 이렇게 치역이 정해질 때는 항상 분할과 분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논리적이고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치역이 주어진 경우에는 분할과 분배를 이용한다. 외워두세요. 분할과 분배를 이용한다. 여기까지가 분할이고 뒤에 게 2팩분의 1, 이게 분배야. 어때? 괜찮아? 네. 잊어먹지 마세요. 또 68번 68번. x는 1, 2, 3, 4, 5, 6이고 1, 2, 3, 4, 5, 6. y는 a, b, c죠. x에서 y로의 함수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여기는 세 개가 전부 다 대응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개가 모두 대응돼.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했잖아, 금방. 이거를 몇 조로 짜? 여기가 세 개잖아. 이게 세 개니까 이거를 몇 조로? 세 조로 짜야지. 이걸 세 조로 분할을 해서 세 개 분배를 시켜주는 거야. 그죠? 세 조를 일렬로 세워서 여기다 대응시켜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섯 개를 세 조로 짜는 말. 뭐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4. 세 조. 한 개, 한 개, 네 개. 또, 한 개, 두 개, 세 개. 그치? 여섯 개니. 그럼 세 조로 짜죠? 또,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조짜기를 먼저 해줘. 됐지? 그럼 여섯 개 중에서 한 개 뽑고, 다섯 개 남았죠? 그 중에 또 한 개 뽑고, 네 개 남았죠? 네 개 중에 네 개 뽑고. 됐지? 근데 여기 1, 1은 숫자가 똑같죠? 숫자가 똑같으니까 두 개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순서 바꾸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고, 입학분위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곱하기, 이제 세 조로 짰으니까 세 개 분배를 해줘야지.
분배를 하는 게 3. 자, 마찬가지로 6개 중에 1개 뽑고 5개 남았죠? 2개 뽑고 3개 남았죠? 3개 중에 3개 뽑고 그 다음 이거는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3팩. 자, 이거는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 3개가 다 개수가 똑같잖아. 이 세 조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3팩이잖아. 근데 그걸 한 가지로 보니까 3팩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리고 곱하기 3개의 분배를 해줘야지. 분배를 하려면 3팩이지. 그래서 분할과 분배. 이거는 뭐라고 한다? 분할. 분할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죠? 이거는 뭐야? 분배. 3개의 분배를 해줘. 이것도 여기까지가 분할. 이것도 여기까지가 분할. 그리고 3팩이 뭐야? 분배. 이것도 3팩이 분배. 괜찮아? 3팩의 분배. 이것도 3팩의 분배. 분할과 분배. 계산하면 6가지, 6가지, 5가지, 사시사는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죠. 30에서 3 곱하니까 90이지. 이거 6가지, 5, 4, 20, 50분의 10가지, 그 다음 곱하기 6이죠. 360입니다. 60분은 15죠. 15 곱하기 40분은 6이지. 그 다음에 3파, 약분 되면 없어지니까 이거죠. 5, 6, 30, 80이지. 90인가? 15 곱하기 90이죠. 90. 그럼 180 더하면 400에서 540까지죠. 540까지. 치역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분할과 분배를 보여주는 게 언제나 깔끔해요. 됐어? 음. 또 없어. 없어? 자, 미적분 없다고 그랬죠? 확률 같은데. 2015년도에 교육개정안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2015년에 교육개정안이 바뀌면서 세대에 있던 모비율이 없어졌어. 그리고 원순열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2022년에 또 교육개정안이 또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이번에는 15년도에 없었던 모비율이 생겼어. 그리고 그때 지웠던 원순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교육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집어넣었다 뺐다 또 학년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심해서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또 그것도 이 교육부가 한심한 게 교육개정안을 지네가 만들어. 그럼 교육개정안을 만들면 선생님 생각에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교육 개정안을 맡기면 아니 어련히 알아서 잘해. 우리 지금 배우는 애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알잖아. 교육부 꼭 병신들이 있고 교수들한테 맡긴다. 그래야 권위가 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나 봐. 아니 교수가 뭘 알아. 학생들이 뭘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알아. 그냥 맨날 학문적으로 지네가 책상에 앉아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지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고쳐진다. 너무 한심해. 아니,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고 그거 해보려면 되잖아. 아,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직 알아서 잘하겠어. 그거를 왜 교수들한테 맡기지? 너도 이해가 안 가지 않니? 예. 아니, 뭐, 대학을 교육과정을 하면 교수가 하는 게 맞지. 아, 근데 고등학교 보면 고등학생은 선생님들한테 맡겨야지. 왜 교수한테 맡기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 그래서 하는 척도. 그럼 또 걔네 교육부에서는 뭐랬지 알아? 뭐, 몇 명, 뭐, 10명 중에 한 3, 4명은 학교 일선 교사님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지라를. 아니, 교수들한테 다 지네가 그 책임을 맡겨놓고 선생님들 그 밑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얘기하겠냐? 쪽팔려서. 그것도 저기 뭐야, 교수들이 젊은 놈이고, 학교 선생님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얘기를 하겠냐고. 어디까지 했지? 같은 것이 수는 여유가 없어. 여기는 차이가, 네. 최단거리, 네. 최단거리. 성실이가 선생님하고 한 적이 없죠? 경우에서 보일 거를 네. 한 적이 없죠. 네. 자, 최단거리 문제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합시다. 뭐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자.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야. 근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면 못 구해. 못 구하는 게 생겨. 물론 우리가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면 곱의 법칙을 쓰는 게 편해. 근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법칙을 구하는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지. 최단 거리니까. 그렇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위로 가야지. 그렇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무조건 위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최단 거리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몇 칸? 세 칸. 위로 몇 칸? 두 칸.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을 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렇지? 그래서 자 이제 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길이 합쳐지느냐 안 합쳐지느냐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로 가려고 그래. 여기로.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왼쪽에서 오는 거와 밑에서 오는 게 합쳐지지. 그치? 합쳐지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합쳐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한 가지야. 여기서 여기도 합쳐지는 게 없잖아. 왼쪽에서밖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한 가지야. 합쳐지는 게 없으면 한 가지인 거야. 여기도 올라가는 거 한 가지지. 여기를밖에 없잖아. 합쳐지는 게 없잖아. 여기도 한 가지지. 그렇지? 근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와야 되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왼쪽에서 오는 거와 밑에서 오는 게 합쳐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야. 밑에가 두 가지잖아. 오니까 세 가지. 여기서까지 오려면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오면 왼쪽하고 합쳐져서 세 가지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는 게 두 가지, 밑에서 오는 게 한 가지니까 세 가지지. 여기는 왼쪽에서가 세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한 가지니까 네 가지지. 여기는 왼쪽이 세 가지, 밑에도 세 가지니까 더하면 여섯 가지지. 여기는 왼쪽이 여섯 가지, 밑에가 네 가지니까 더하면 열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합쳐지느냐, 합쳐지지 않느냐로 보는 거야. 합쳐지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한 가지씩이야. 한 가지씩. 근데 길이 합쳐지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곱의 법칙은,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세 칸 가야 되고 위로 두 칸 가야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A라고 합시다.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A가 세 개, B가 두 개를 반드시 있어야 돼. 그치? 다섯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A 세 개, B 두 개를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하고 똑같이 나와. 예를 들어서 A 세 개, B 세 개니까 A, B, A, B,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 A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B니까 위로 올라가고 다시 A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B니까 위로 가고 다시 A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가 A, B, A, B, A 이렇게 된다는 거지. A 세 개, B 세 개를 일렬로 나가는 것 중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요거에 해당한다는 거지.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하면 그러면 이거 A 세개 B 세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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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니까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A가 세개니까 A, A, A 그리고 B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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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 선생님 설명 이해갑니까? 그럼 우리가 같은 문자가 있는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잖아? 전부 다섯 개니까 5팩, A 세 개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보니까 3팩, B 두 개가 순서 바꿀 수 있는 게 2팩인데 한 가지로 보니까 2팩분의 이렇게 해주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위에 거는 120이죠? 이건 여섯 가지 두 개니까 12죠? 그럼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10가지가 이거는 곱의 법칙, 이거는 합의 법칙.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괜찮아? 이해돼? 음. 왼쪽으로 와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곱의 법칙이 편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가야 돼. 위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A 여섯 개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B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10개니까 10팩이죠. 그럼 6팩, 4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자,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야. 그럼 A에서 C까지 가려면 A 두 개, B 두 개겠지? 네. 그래서 자,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야. A에서 C로 가려면 A 두 개, B 두 개니까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되죠? 네. C에서 B를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위로 두 칸, 그러니까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괜찮죠? 자, 24를 4로 나누니까 얼마야? 6이지? 6 곱하기. 이거는 4팩 약분되면 6 곱하기 5, 30을 2로 나누니까 15죠. 5, 6, 31, 90이겠죠. 90까지 가는 거야. 위에 거는 10팩을 6팩으로 나누면, 위에 거 10, 9, 8, 7 남죠. 4, 3, 2, 1이니까 8 약분하고 3 약분하면 3, 7, 20, 210까지죠. 이렇게. 어때? 설명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한다?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빠릅니다. 만약에 C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니 일단 없다. 지금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구한 게 2번이잖아. 네. 그럼 C를 거치지 않고 B를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물어보면 어때? 여섯 번을 이용하면 되지. C를 거쳐가는 경우를 빼면 되지. 그 1번에서 2번 빼면 되지. 그렇지? 2번이 C를 거쳐가는 경우니까 1번에서 거쳐가는 경우를 빼면 거치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지. 그럴 때 여섯 번을 이용한다 이런 뜻이야. 7-1번에 보세요. 금방 설명했던 방법대로 가면 되겠네. 116. 얼마? 116. 116? 네. 아닙니다. 아,
66분. 100, 66. 66. 전체가 120이요. 네.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60. 7-2번은 어떻게 할까? 이 말 뜻이 뭐? 호수가 있는 데는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못 쓰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합의 법칙을 쓰니까 111. 합쳐지지 않는 데는 전부 1로 표현하고, 합쳐지는 데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B까지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든가, 네.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든가, 이렇게 해도 돼. 고배 법칙을 쓰려면 여기를 거쳐 B로 가든가, 여기를 거쳐 B로 가든가, 여기를 거쳐 B로 가든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려면 이 세 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점을 결정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주면 되겠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네. A에서 Q로 가는 건 어떻게 돼? 세 개 한 개잖아. 세 개 한 개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지. 네. Q에서 B로 가는 건 두 개 두 개잖아. 네. 두 개 두 개니까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되겠니? 괜찮니? 네.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면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4죠. 자 이거는 24를 4로 나누니까 6이지. 그래서 24겠지. 네. A에서 R로 가는 건 한 가지죠. 네. R에서 B로 가려면 한 칸, 세 칸이지. 네. 한 칸, 세 칸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네 가지죠. 네. 그래서 28, 29가지지.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게 뭐야? 고배 법칙이야. 고배 법칙.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그냥 합의 법칙이 편해. 합의 법칙이. 합의 법칙 봅시다. 자, 여기는 합쳐지니까 두 가지. 네. 이건 합쳐지지 않죠? 1, 1,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죠? 여기는 합쳐지지 않아. 밑에서 올라올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합쳐지니까 세 가지. 네. 합쳐지니까 네 가지죠? 네. 이 위로 올라가면 안 합쳐지니까 여기도 네 가지죠? 네. 여기는 합쳐지니까 다섯 가지, 네. 여섯 가지. 여기는 합쳐지니까 아홉 가지, 합쳐지니까 15가지 이렇게 나오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쳐지니까 여기는 다섯 가지, 합쳐지니까 14가지, 요거 두 개 합치면 29가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두 가지를 알지 말아야 됩니다. 설명을 생각하면서 성실히 혼자 선택하고, 합의 법칙, 법의 법칙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종이 줄까? 네. 연습할래? 네.
이해되지? 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두 가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게 있다. 아니면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다.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괜찮죠? 음. 이런 구조. 이거 곱의 법칙을 못 쓰잖아. 쓸 수도 있어. 전체에서 요 길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 열사건을 이용해서.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 그럴 때는 아예 합의 법칙이 편하다는 얘기죠. 자, 조합.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합을 배웠죠. 그렇죠? 조합. 자, 조합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해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한다. 택하기만 한다는 거지. 만약에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순열이 되는 거고 일렬로 나열하지 않으면 조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열해야 되는 거지. n개에서 r개를 택했어. 그리고 일렬로 나열해. 아, 그리고 순열. 근데 택하기만 했어. 나열하지 않아. 그러면 조합. 이 말이죠. 괜찮지? 그래서 조합은 이제 NPR을 생각해 보면 NPR은 이게 순열이죠.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NPR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게 NCR이죠. 그 다음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r팩이잖아요. 그렇죠? 그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라는 얘기. 그러면 NCR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괜찮니? 네. 이렇게. 그럼 n개 중에 n개를 택하는 것도 한 가지죠. n가지 중에 n가지를 다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n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이건 정의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NPR을 R팩으로 나눈 거죠. 금방 설명했죠.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고칠 수 있어? 팩토리얼로 고칠 수 있죠. 우리 NPR은 팩토리얼로 어떻게 고쳤지? N팩을 N-R팩으로 나눴지? 그렇지? 이게 NPR이지? R팩이 또 있으니까 NCR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 설명 이해가?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NCR은 NC, N-R 이렇게도 되죠.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거랑 N개 중에서 선택되지 않는 N-R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면, A, B, C가 있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냐고 물어봤네?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건 뭐야? A, B를 선택하거나, A, C를 선택하거나, B, C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이게 뭐야? 3C2죠? 근데 A, B를 선택하는 건 C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A, C를 선택했다는 건 B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B, C를 선택했다는 건 A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A, B, C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나 선택되지 않는 한 개를 뽑는 경우나 똑같잖아. 그치? 세 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뽑는 경우나
세 개 중에서 뽑히지 않는 한 개를 뽑는 것 경우는 뭐가 달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건 30원이잖아? 음. 그러니까 30원이나 30초나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음.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선택되지 않는 한 개를 뽑는 경우는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게 이 말이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n개 중에 선택되지 않는 n-r개를 선택하는 경우나 똑같다는 얘기. 괜찮죠? 그 다음에 네 번째, NCR은 N-1, CR- 나중에 이제 이거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N-1, CR-1 플러스 N-1, CR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이야. 파스칼 삼각형의 공식입니다. 공식. 삼각형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역삼각형을 씁시다.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이렇게도 나와요.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 중 조합의 성질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한 세 번 써서 지금 외우세요. 또 증명을 하시고 한 세 번 써서 외워주십시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너네 학교는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증명해 줄게. 전부 팩토리얼로 고치라는 얘기야. NCR은 어떻게 될까? 팩토리얼로 고치면 앞에가 n이니까 n패, n에서 r패, n-r패, 그리고 뒤에 거 팩, r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거 n-1, c, r-1 이건 어떻게 할까?
똑같이 위에 것처럼 그렇죠? 앞에 게 n-1이니까 n-1패 n-1에서 r-1 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n-r패 이렇게 되겠지? 1은 없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뒤에 거 패 r-1패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n-1 cr은 어떻게 될까? 앞에 거 n-1이니까 n-1패 네. n-1에서 r 빼는 거죠? 그러니까 n-r 마이너스 이렇게도 되지? 네. 이거의 패, 뒤에 거 r패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 n-r패, r패, n패, 그 다음에 는 두 번째 거 n-r패, 그 다음에 r-1패, 그 다음에 n-1패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플러스 n-r-1패, 그 다음에 r패, 그 다음에 n-1패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을 만들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우변처럼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우변을 통분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봐봐. n-r은 똑같잖아, 이게. 그쵸? 이거 똑같이 있어. 그럼 요거를 r팩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럼 r-1팩에다가 뭐를 곱하면 r팩이 되지? R 하나를 더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만 곱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니? 그럼 여기가 R팩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분모를 똑같이 만든 거죠. 그럼 이것도 R팩은 똑같으니까 앞에 거를 n-R팩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다는 얼마를 곱하면 되니? n-R을 곱하면 되지. 그렇지? 요거 다음에 n-R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n-R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선생님 설명 이해 갑니까? 그럼 이제 분모가 똑같이 나오니까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n-r패, r패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분자를 어떻게 고쳐야 돼? n팩으로 고쳐야 돼. 그렇죠? 자, n팩으로 고쳐야 돼.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일단은 n-r팩이 공통인수네? 그치? n-1패 공통인수야. 자, 그 다음 뭐 남아? 여기는 R 남죠? 플러스 여기는 뭐 남아? n-R 남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R이 없어지고 n이 하나 곱해지니까 n팩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n-R패, R패, 그 다음에 n패. 그래서 공식이 성립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험에 저걸 파스칼 정리라고 하니까 파스칼 공식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괜찮지? 네. 이게 조합이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성실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뭘 먼저 따져? 순열이냐, 조합이냐. 두 번째, 중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순열은 언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위에 거는.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야? 중복 조합입니다. 그럼 중복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잖아. 중복되면 어떡할래?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는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선택해서 나열하면 중복순열이죠. 중복해서 선택만 하면 중복조합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걸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HR 이렇게 씁니다. NHR, homogeneous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죠. H, 어떤 거 중복조합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H라는 기호를 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택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걸 NHR이라고 하고 그럼 NHR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NHR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야. n에다가 r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빼야 돼. 그리고 CR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n하고 r을 더해서 하나를 빼. 그리고 CR 뭘로 고치는 거야? 조합으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렇게 조합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합니까?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걸 왜 이렇게 계산합니까?가 여기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자, 중복조합에서 3H4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세 개의 문자 ABC가 있어. 세 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을 선택한다 그러면 R이 더 커도 되지. N보다 R이 더 커도 돼. 상관없어. 중복을 허용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만 4개 선택하는 거, A 3개 B 하나, A 3개 C 하나, A 2개 B 2개, A 2개 B C, A 2개 C 2개, A B 3개, A B B C, A B C C, A C C C, B B B B, B B B C, B B C C, B C C C, C C C C 이렇게 다 해본 거야, 실제로. 그래서 ABC 3개를 이용해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쭉 해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가 되더라? 15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근데 항상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항상 이렇게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세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한 거. A 4개, A 3개 B 하나, A 3개 C 하나, A 2개 B 2개, A 2개 B 하나 C 하나, A 2개 B C 2개, A B B B, A B B C, A B C C 이렇게 15개가 쭉 나오는데 15개를 오른쪽과 같이 표현한 거야. 오른쪽과 같이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막대기를 이용해서 구별을 하자는 거야. 막대기를 이용해서 자 여기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런데 이거를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경계를 긋자는 거야. 막대기 하나를 경계로 긋자. 막대기 2개를 이용해서 경계를 그으면 이 맨 앞쪽은 무조건 A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 가운데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는 B 들어가는 자리, 막대기 오른쪽은 C가 들어가는 자리로 구별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ABC를 그냥 똑같은 동그라미로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지? 그러니까 구별만 해주는 거야.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럼 A에게 끝이잖아. 그쵸? 그럼 동그라미 4개에다가 그 다음에 막대기를 2개 이렇게 놓자는 거지. 그럼 B도 없고 C도 없다는 거지. A만 4개구나.
이해가?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용해서 A, B, C를 구분해 주는 거야. A, B, C를 갖다 써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막대기를 이용해서 구별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럼 A가 3개, B 하나니까 A 3개, 막대기 하나. B가 하나니까 B 하나 있고 막대기 하나. C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도 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A 3개, C 하나는 앞에가 A 3개, 막대기. B가 없으니까 가로 막대기. 그리고 뒤에 거 C.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요 자리는 A 자리, 가운데는 B 자리, 뒤에 건 C 자리.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지. 괜찮아? 네. A 2개, B 2개니까 동그라미 2개, 막대기, 그 다음에 B 자리에 동그라미 2개, C는 없습니다. 그렇지? A 2개, B 하나, 앞에 거 A 2개, 가운데 B 하나, C 하나. 요 자리에 있는 건 A고, 요 자리에 있는 건 B고, 요 자리에 있는 건 C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합으로 계산해도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네?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조합으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보면 문자가 4개일 거 아니야. 4개를 선택하자 그랬으니까 동그라미는 4개고 어디든 다 동그라미는 4개잖아. 4개고 막대기가 2개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몇 개야? 6개지. 그렇죠? 그래서 전부 6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2죠? 그렇죠? 4 플러스 6개. 그리고 C 몇 가지 얘가? 그렇죠? 그리고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야? 4개를 선택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 이렇게 쓰면 되지 않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막대기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까 3H4는 3H4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3H4는 6C4로 바꿀 수 있다. 3H4를 6C4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가만히 봐봐. 그럼 여기 있는 6은 어떻게 나온 거야? 3하고 4를 더해서 하나를 뺀 거야. 그치? 문자가 지금 몇 개야? 3개잖아. ABC 3개가 있잖아. 그럼 ABC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7이야 되는데 몇 개를 한 거야? 하나를 뺀 거지. 2개만 해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3 플러스 4에서 2를 빼서 C4 이렇게 쓴 거지. 그게 이거란 얘기지. 네. 괜찮아? 네. 그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4는 뭘 뜻해? 4개를 선택했으니까 문자를 뜻하고 여기 있는 2는 뭐를 뜻해? 막대기를 뜻하는 거야. 막대기가 왜 2야? 문자가 3개라서 막대기가 2인 거야. 여기 있는 3이 3에서 하나를 빼서 2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3-1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거지. 문자가 3개니까 막대기가 2개다. 막대기 개수야. 3-1이. 그리고 4를 더한 거야. 그래야 뭘로 고쳐진다? C로 고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N-1 플러스 R, CR 이렇게 고치는 거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는 N 플러스 R에서 하나를 빼서 CR 이렇게 하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네. 내용 이해됩니까? 네. 이런 얘기야.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왠지 저렇게 계산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상실이는 중국 음식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하니?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에는 짜장, 짬뽕, 볶음밥 세 가지를 팝니다. 어, 주방장, 여기가 주방이에요. 주방장이 가만히 보니까 손님이 5명이 왔어. 손님이 5명이 들어왔어. 5명이 들어오니까 주방장은 그냥 접시를 5개를 선택해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를 선택하면 여기는 이제 5명이 세 가지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야, 하나씩. 어차피 5그릇 아니니. 그러니까 주방장 입장에서 보면 누가 몇 그릇을 선택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A가 짬뽕이냐, B가 짜장면이냐, C가 볶음밥이냐는 관심이 없어. 어쨌든 5명이 왔으니까 5개를 만들면 돼. 주방장 입장에서. 접시 5개를 놓고, 여기 5명이 짜장 2그릇, 짬뽕 2그릇, 볶음밥 하나를 시켰네? 그러면 주방장은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여기는 짜장, 여기는 짬뽕, 여기는 볶음밥. 이렇게 구별하겠다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겠다. 만약에 여기는 손님 5명이 짜장 하나, 짬뽕 4개, 볶음밥은 안 시켰어. 그럼 짜장 하나, 그 다음에 짬뽕 4개면 막대기를 이렇게 놓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짜장이고 이거는 짬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치? 그게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자, 뭐를 했는지는 다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 주방장 입장에서는 일단 짜장 몇 그릇, 짬뽕 몇 그릇, 볶음밥 몇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짬뽕 3그릇, 볶음밥 2그릇씩 시켰다. 그럼 막대기를 하나 여기다가, 그 다음에 짬뽕 2그릇, 볶음밥 3그릇 이렇게 놓겠다는 거지. 그러면 짜장은 없구나. 그 다음 짬뽕 2그릇, 볶음밥 3개구나. 그리고 요거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몇 가지 이해가죠? 그럼 이제 전부 몇 개니? 7개. 그렇지? 7, C. 이해가죠? 그리고 몇 개 선택하면 되니? 5개 선택해주면.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그게 뭐야? 중복 조합. 그렇지? 그럼 중복 조합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모르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계산을 못하면 할 얘기가 없죠. 공식은 그냥 한번 보지 말고 한 3번 써서 외우세요. 왜 하나를 빼는지 이해가죠? 막대기의 개수야. n-1이 막대기의 개수. 이해되죠? 중복 조합에서 새 학생 ABC가 있어.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서로 다른 3명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주는 겁니다. 스티커 6장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본 거죠. 공식이 뭐야? 3,
H 6이죠. 어떻게 계산해? 9에서 하나 빼면 86 이렇게 계산하지? 이거보다 뭐가 더 빨라? 82가 더 빠르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니까 4 곱하기 7, 28 가지겠죠? 이렇게. 자, 스티커 6장을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씩은 나눠주는 경우야. A한테 나눠주는 건 A장, B는 B장, C는 C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어떤 얘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개를 더해서 6장을 나눠주는 경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식으로? 네. 근데 적어도 한 장씩은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장씩을 미리 줘버리는 거야. 한 장씩을 미리 줘버려. 한 장은 꼭 줘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몇 장 남아? 3장 남으니까 3명한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3장을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복조합은 NHR이잖아. 그렇지? NH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잖아. 음,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때 R이 되는 수는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음화정이야. 음화정 뜻이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이어도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음이 아닌 정수야. 그래서 0 또는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0이어도 된다는 거지. 0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빵개.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는 게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어. NHR을 쓸 때는 여기 있는 R은 음화정이야. 음이 아닌 정수값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는. 그래야 이거를 할 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계산해. 괜찮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이때 이 r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음화정해야 된다. 그래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적어도 한 장씩을 나눠주는 경우 그럴 때는 근데 한 장씩을 미리 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세 장만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줘. 그래서 3H3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 그럼 6에서 하나 빼니까 5C3이겠죠? 5C2겠죠? 그래서 10가지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있어. 다시 1번 해봅시다.
플러스 1, 1번 얼마? 21, 2번 얼마? 6, 6. 괜찮죠? 네. 앞에 거는 공식이 뭐야? 5H, 4H, 3H5야. 밑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씩을 미리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그럼 몇 개?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해? 75 이렇게 계산하지? 72죠? 72니까 76, 37에 21이지? 이거는 42죠? 43, 2로 나누니까 6이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여기까지는 잘 알았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 풀어.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뭐가 n이고 뭐가 r이냐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가 n이고 뭐가 r이지? 중복순열이든 중복조합이든 똑같아. n과 r이 도대체 뭐가 n이고 뭐가 r이지?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n이 뭐고 r이 뭘까? 이제 이런 얘기야.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r인가. n과 r을 구별하는 방법. n과를 구별하는 방법은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함수를 예를 들면 x가 있고 y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1, 2, 3이야. 여기는 a, b, c, d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식이 뭐야? 3 파이 4지? 음, 3 파이 4야. 3 파이 4. 그렇지? 그럼 이게 n이고 이게 r이지? 그렇죠? 자, n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지? 4파이 3이지? 거꾸로 했잖아. 그치? 4파이 4. 그쵸? 요게 n이에요. n이 여기서 나온 거지? 그치? 화살표를 받는 게 n이야. x에서 y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1, 2, 3의 a, b, c에 대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는 게 n이야. 이 n이 화살표를 받는 거야. 화살표를 받는 게 n이고 움직이는 게 r이야.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씁시다. 움직이는 게 r이고 화살표를 받는 게 n이야.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언제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A, B, C, D 4명이 있네. A, B, C, D 4명. 자, A, B, C 4명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여관에 방에 투숙하는 거야. 1호실, 2호실, 3호실이 있어. 투숙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n이야? 이게 n이야? 방이 N, 방이 n이죠. 이게 움직이잖아. ABC가 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화살표를 받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n인 거야. 3H4야. 이해가? 네, 자, ABCD가 뭐냐면 그냥 회원이야. 회원이야. 자, 회원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는 거야. 투표를 하는 거야. 이게 반장이고 부반장이야. 뭐 회장, 부회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몇 가지니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공식이 뭐야? 2 파이 4야. 그치? 이게 화살표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표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n이에요. 이게 r이고, 화살표를 받는 게 n이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게 r입니다. 괜찮지?
여기는 4명이 국군 장병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체통이야. 우체통 2개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경우가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편지를 받는 게 이거죠. 근데 이게 N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2, 8, 4. 어때? 이해가? 중복적도 똑같아요.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R이냐.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게 N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R이다. 이런 뜻이야. 움직이는 게 R이다. 받는 게 N이다. 좀 정리 좀 한번 해서 외워보세요. 항상 헷갈립니다. 저렇게 나오면 다 알지. 아, 오렌지 자두 3개가 N이구나. 과일이 5개씩 있으니까 5개를 선택하는 게 R이구나. 저렇게 나오면 다 알아. 근데 바꿔서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어떤 게 알지. 다시 1번. 하나만 덮고 빗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왜 써? 어, 얼마야? 커넥션이 1-2. 30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A에다가 한 개 넣고 B에다 2개 넣어서 그렇지. 나온 거 같은데 10개니까, 음. 10개니까 1개, 2개를 미리 줘. 7개 남잖아?
그치? 그러면 3H7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9C7, 그러니까 9C2, 그치? 그러면 4, 9, 36, 그렇게.